여름이면 생각나는 대표 간식 바로 삶은 옥수수입니다. 고소한 맛에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고 무엇보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 즐겨 찾는 음식이죠. 그런데 늘 곁에 두고 드시는 이 옥수수가 사실은 몸속 깊은 건강까지 챙겨주는 천연 보약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몸속 곳곳에서 여러 가지 신호가 옵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소화가 느려지고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숫자들이 무척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이럴 때 옥수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혈관 건강, 장 기능, 에너지 대사를 동시에 도와주는 만능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옥수수의 숨겨진 효능과 그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이것에 관하여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옥수수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옥수수는 그냥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그 속을 살펴보면 노화로 인해 약해지는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는 아주 똑똑한 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원래 눈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도 합니다.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등 중장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옥수수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비타민 E는 혈관을 탄탄하게 유지하면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기 쉬운데 옥수수를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을 좀 더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옥수수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는 저지방 곡물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로 잘 알려진 LDL 수치를 낮추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안성맞춤입니다. 두 번째는 장 기능 개선과 소화 촉진입니다. 옥수수를 드신 후에 오랫동안 포만감이 유지되는 걸 많이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옥수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수분을 머금고 팽창하면서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촉진해 줍니다. 특히 변비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중장년층에게는 정기적인 장 운동을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옥수수를 섭취하면 장내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고 숙변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배변 주기가 규칙적으로 돌아오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한 천연의 에너지원입니다. 옥수수의 또 다른 강점은 질 좋은 탄수화물의 공급원이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을 무조건 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며 특히 60대 이상 이후에는 양보다 그 질이 중요합니다. 옥수수는 정제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로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에너지를 오랜 시간 천천히 공급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활동할 에너지가 오래 유지되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수수에는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 다양한 미네랄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곡물이 아니라 신경기능, 근육작용, 에너지 대사 전반을 도와주는 종합 영양식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옥수수에 지금 소개해드릴 이것을 살짝만 넣어주면 그 맛과 영양이 2배로 올라간다고 하니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 하면 보통은 냉장고 냄새 제거, 주방 청소 혹은 빵 만들 때나 쓰는 물질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킹소다가 옥수수와 만나게 되면 그냥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도와주는 든든한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삶는 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물의 성질이 약하게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옥수수 안에 있는 영양분이 더욱 풍부해지고 섬유질도 더 부드럽게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원래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던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도록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은 옥수수는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장은 더 편안해지며 몸속 노폐물 배출까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몸속 노폐물이나 피로물질이 예전보다 더 잘 쌓이고 회복도 느려지기 마련인데, 이럴 때 삶는 물에 베이킹소다를 반 티스푼만 넣어도 몸이 덜 피곤하고 속이 훨씬 더 편안해지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육 회복입니다. 몸을 많이 쓰거나 활동량이 많을 경우 근육 속에는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젖산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몸이 무겁고 근육통도 생기며 회복이 더뎌지게 되는데요. 베이킹소다는 이 젖산을 중화하고 배출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여 운동이나 노동 후 피로 회복에 더 큰 도움을 줍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옥수수 삶을 때 반 티스푼 정도만 삶는 물에 넣어주시고 함께 끓이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쓴맛이 날 수 있으니 꼭 소량만 사용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바로 레몬즙입니다. 레몬은 요리나 차에 향긋하게 넣는 용도로 익숙하지만 사실 이 작고 노란 과일 안에는 몸속 노화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구연산은 몸속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키고 윗속 음식물의 소화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옥수수를 먹더라도 레몬즙을 곁들이면 당 흡수가 느려지고 혈당이 덜 오르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타민C입니다. 레몬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노년기에는 혈압, 동맥경화, 심장 건강 같은 혈관 문제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음식으로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게다가 레몬즙은 입맛도 확 살려줍니다. 무더운 여름철엔 특히 입맛이 없어지거나 지치기 쉬운데 옥수수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상큼한 향과 그 맛 덕분에 식욕이 돋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해보시곤 같은 옥수수인데도 훨씬 맛있게 느껴진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상쾌하다고 하시곤 합니다.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옥수수를 다 삶은 후 먹기 직전에 레몬즙을 작은 한 스푼 정도만 톡톡 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익힐 때 넣는 게 아니라 삶은 후에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맛도 살아나고 비타민의 효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재료는 바로 소금, 그 중에서도 천일염입니다. 소금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정제염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천일염, 즉 몸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까지 함께 담긴 좋은 소금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에서 자연적으로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단순한 간 조절을 넘어서 근육 움직임, 신경 전달, 심장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런 미네랄이 점점 부족해지기 쉬워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쥐가 나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소량의 천일염은 그 자체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천연 보충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일염은 풍미가 아주 좋기 때문에 많은 양을 넣지 않아도 음식 맛이 살아납니다. 과하게 짜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감칠맛을 더해주니 건강한 조리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딱 좋은 선택이죠. 이것도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옥수수를 거의 다 삶은 뒤 마지막 3에서 5분 정도 남겨두고 천일염 한 꼬집 정도만 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킹소다의 살짝 텁텁한 맛도 잡아주고 동시에 간이 자연스럽게 배어 훨씬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해서 걱정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싹 날려줄 수 있는 식품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년층 질환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한아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자는 겉보기에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한 채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요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 자연이 준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자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우리가 먹은 짠 음식 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기 쉬운데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27%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치나 된장국처럼 짠 음식을 자주 먹는 한국인들에게 하루 한 개의 감자만으로도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 하면 레몬이나 귤을 떠올리시겠지만 감자 역시 이에 못지않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100g에는 약 53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감자 100g에는 약 23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양만 놓고 보면 레몬이 훨씬 더 많지만 감자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감자의 전분이 비타민C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찌거나 구워도 대부분의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레몬은 날로 먹지 않으면 비타민C를 온전히 섭취하기가 어렵고 실제 식사에서 먹는 양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드시기에는 감자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기도 오래 가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통해서 비타민C를 챙기시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자는 장 건강을 도와 변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 자주 겪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서 배변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감자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여 대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변비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변비가 해소되면 속이 편해지고 식욕도 살아나며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서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식품입니다. 넷째, 감자는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감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콜린은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콜린이 풍부한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서도 콜린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학습 능력과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하루 한 개의 감자가 여러분의 뇌를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이상의 식품입니다. 혈압, 면역력, 장 건강, 뇌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만능 식품이 셈이죠. 특히 찌거나 구워서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듣고 나니 이제 감자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자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자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와 찰떡궁합식품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감자엔 탄수화물이 많고 달걀엔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 2가지를 같이 먹어주면 우리 몸속 에너지가 활발해지고 특히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빠지는데 이게 몸이 힘들고 자꾸 넘어진다거나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는 감자만 먹는 것보다 달걀을 함께 먹으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감자와 함께 삶은 달걀을 드셔보세요. 달걀은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에게 참 좋습니다. 감자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6 성분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몸이 더 잘 흡수하도록 해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식사가 노인분들의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따로 보약을 드시지 않아도 이렇게 감자와 달걀만 잘 챙겨 드셔도 몸이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2번째로 궁합이 좋은 식품은 우유입니다. 감자와 우유,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 짝꿍입니다. 감자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니까 이 둘은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데 이럴 때는 우유만 먹는 것보다 감자와 함께 먹는 것이 칼슘 흡수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우유 속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단백질도 많아서 감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주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부드러운 감자 으깬 것에 따뜻한 우유를 조금 섞어 스프처럼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 좋습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아침에 입맛이 없으실 때 아주 좋은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우유와 감자를 함께 먹은 노인들이 근육량이 유지되고 피로도가 줄었다는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으니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3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특유의 향과 단맛이 있어 감자랑 함께 요리하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안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도 오르고 혈관도 딱딱해지기 쉬운데 감자에는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춰주고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이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양파는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감자만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양파와 함께 드시면 그 속도를 줄일 수 있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이나 염증 억제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감자랑 함께 볶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면 혈압, 혈당, 면역력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이처럼 감자는 우리 몸에 참 좋은 식품이지만 아무 음식하고나 먹으면 오히려 감자의 좋은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튀긴 감자입니다. 감자를 튀기면 바삭하고 맛도 좋아지지만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길 때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는데 이때 감자의 전분이 변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런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위에 부담이 되고 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감자에는 포화지방과 나쁜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감자는 원래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좋아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 튀기면 칼로리가 훨씬 높아져 살이 찌기 쉽고 혈압도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튀긴 음식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감자는 원래 굽거나 찐 상태로 먹어야 그 영양이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감자튀김은 감자의 건강한 성분들을 쓸모 없게 만드는 가장 나쁜 조리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감자처럼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자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식품 모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적당히 먹으면 혈압 조절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몸속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칼륨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중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센터에서도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이 많은 식품을 함께 먹지 말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시더라도 감자를 먹은 날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나나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이라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과 같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피로도 심해지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 수치가 높거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흰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감자 반찬을 자주 드시는데요. 이 조합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와 흰쌀밥 모두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탄수화물 섭취가 과해져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지방이 더 쌓이게 되고 나중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은 물론 지방간,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자를 드시는 날엔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이나 현미밥처럼 섬유질이 많은 밥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좋습니다.